그러면 촬영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강조하고 명료할 것인가, 이 부분이 촬영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느끼고 그 느낀 바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촬영 컨셉에 있어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베르니니가 의뢰인을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느낀 것이 무엇이지? 이 부분을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게 하나의 스타일 되겠죠. 이게 두 가지가 촬영의 컨셉을 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석했고, 촬영 감독도 있겠죠. 촬영 감독은 그 현장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촬영 감독과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B캠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 감독은 1차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해석에 두겠어라고 뿌려버리면, 펼쳐놔 버리면 각자의 해석들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의 이야기로 모여지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내가 느낀 부분은 이런데, 내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촬영 감독은 어떻게 느끼는지, B캠은, 조 감독은 이것이 하나의 통합이 돼서 컨셉으로 정해져야지 톤 앤 매너가 일관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그냥 펼쳐놔 버리면 나중에 일관된 어떤 톤 앤 매너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헌팅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촬영 컨셉을 정하고요. 또 당일에 가서는 또 주요하게 잡아야 될 컨셉들을 촬영 감독과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반드시 촬영 컨셉들을 공유를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찍을 부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깊게 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내의 시선으로 그 주인공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하나로만 한다면 편집이 안 될 테니까 나는 A캠으로서 주인공을 잡을 거지만, 촬영 감독은 B캠으로서 아내를 중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뽑아내야 돼. 그리고 사이즈까지도 때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동의가 되는 지점에서 통합을 시킨 뒤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견지하면서 가야지만 못이 잡힙니다. 잡힌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광어를 잡는 그물과 멸치를 잡는 그물이 다를 거예요. 그처럼 컨셉이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열심히 잘 찍다 보면 뭔가 건져지겠지 하는 거는, 바다에서 어느 몫이 잘 잡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물을 펼쳐놓고 있으면 고기가 잡히겠지 하는 것처럼 우연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컨셉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쪽으로 어느 정도 물고기가 잘 올 만한 몫에 그 타겟으로 하는 물고기에 맞는 그물을 친다는 것, 이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들을 제대로 정했을 때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촬영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셉이 좀 없으면 그때그때가 컨셉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이 이 촬영에 대한 오늘의 컨셉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면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옆에서 주민 하고 와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컨셉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컨셉에 의해서 촬영 감독이 해석할 지점을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컨셉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거꾸로 현장에서 컨셉을 만드는 거죠. 지금 타이트해야 돼, 지금 널널해야 돼. 그러면 촬영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오퍼레이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시 안 해주면 그냥 푸시만 잡고 있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거든요. 촬영 감독이 오퍼레이터, 그냥 기술적으로 주민하고 포커스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선을 가진 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의 바운더리를 정한 뒤에,
바운더리라는 것이 촬영 컨셉. 이 바운더리 내에서 당신은 충분한 해석을 하고 담아내라. 그때 비로소 촬영 감독이 자기의 또 다른 해석과 스타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렇게 머리는 하나고 팔이 4개짜리가 돼버려요. 그건 감독은 이 팔 쓰고 저 팔 쓰고 머리는 하나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시각과 또 다른 경험이 있는 촬영 감독을 활용할 때 그게 꽃이 피겠죠. 그래서 촬영 감독을 컨셉만 분명하다면 또 컨셉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촬영 감독을 통해서 보여지는 해석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원맨 프로덕션 시스템의 1세대 같은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만 촬영을 하다가 점점 촬영 감독들이 조금 늘어나게 됐죠. B캠까지도 들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의 통합되어 있는 촬영 컨셉만 잘 유지가 된다면 그 스텝들이 좀 는다 하더라도 그게 통일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더구나 촬영 감독이 대단히 많은 경험과 자기의 스타일로서 풍부한 이 능력들이 또 한 번 더 꽃을 피게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마적으로 내가 해석한 것만이 옳다는 생각들은 조금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셉에 대한 부분들만 명료하면 여러 스텝들을 같이 공유하면서도 단일하고 일관된 작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현장이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루즈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나의 2개의 눈만 가지고 해석을 다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평소에는 이 2개의 눈이 촬영을 하면 눈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 뷰파인더로 보이는 이 3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눈 하나까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이 또 다른 눈이 있고요. 조 감독이 또 다른 눈이 있다면 이 눈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때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만으로 촬영했다면 과연 내가 찾고자 하는 그것만도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 잘 포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스텝과 함께 작업하는 부분들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작품을 중심으로 어떻게 컨셉들을 도출했는가 이렇게 먼저 본다면 길 위에서라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경우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근조하게 원거리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현실적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분들이 어떤 공간을 가까이까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도 최대한 멀리서 스케치하듯이 마치 이 절이 있다면 절 밖에 있는 단장에서 바라보는 이분들의 모습,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들어가는 식으로 됐거든요. 그게 물리적인 한계이기도 했고요.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 한계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자는 것들도 우리 촬영 컨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렌저도 처음에 200mm, 나중에는 500mm까지 쓰게 되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부터 그 점점 관찰하는 가운데 주인공이 드러나고, 주인공이 드러났을 때는 이 사람과의 거리를 때론 좁혔다가 또 많은 대중들이 스님들 대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중들이 들어오면 다시 거리를 띄었다가 또 이 사람이 어떤 이 주인공이 어떤 내면이 언뜻 보일 때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거리감들이 이 작품의 어떤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몇몇 되는데 어떤 분은 예컨대 박사까지 졸업하고 교수 임용 전에 그 출가를 하셨던 상욱 행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인텔리죠. 그 당신이 말로써 자기의 내면이나 이런 부분 표현할 때도 건조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객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객관된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라고 판단했고 그 객관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죠. 우리는 더 들어가서 뭔가를 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거리를 들어가지 않으려는 게 우리 촬영 컨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렌즈로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을 좁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카메라가 예컨대 여기 인물이 있는데 여기서 와이드로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극히 없던 것 같아요. 왜? 인물이 주고 있는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물은 나에게서 어느 정도 객관적 거리를 요구하는 좀 드라이한 관계, 이 부분을 우리는 정한 뒤에 이 거리에서 이런 렌즈로 이만큼 최대치를 본다면 여기서 한 1.5m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분의 당신이 가진 어떤 영역이야. 그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컨대 갓 그 머리를 출가를 해서 삭발을 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뭐랄까 친화적인 아주 편안하고 당신이 가만히 있는데도 촬영팀한테 말을 거는 그만큼의 거리를 또 좁히는 게 둘 간의 대조를 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옆에 앉아서 찍어도 돼. 근데 방에 들어왔다면 옆에서 바로 몸을 돌려서 바로 찍어도 된다고 우리는 합의를 본 셈이죠. 그래서 이분의 동선들도 광범위하게 저 멀리 있다가 이까지 달려오기도 하고 대단히 또 주관적일 때도 있다는 게 주관적인 샷이란 것도 어떠냐면 근데 카메라가 정면으로 보고 있다. 이게 되게 주관적이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측면이나 4분의 1 샷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해석하는 느낌.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건 사이즈도 들락날락, 거리감도 아주 가깝게 멀게, 또는 샷도 거의 정면에 가까울 만큼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인물마다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친구가 눈물을 흘린다면 내가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님이 여기에 있다.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린다면 제가 닦아줄 수는 없겠죠. 그게 카메라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캐릭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그 감독과의 거리감들도 거기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데 이 거리감이라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파급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하고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는 대단히 거리감을 관객들도 쉽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 렌즈로 아무리 당겨서 타이트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거리감에서 오는 것들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들어갔다는 것들이 사실은 관객들이 얼마큼 접근했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렌즈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카메라와 인터뷰 간의 거리감들은 상당히 화학적인 효과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큐멘터리 촬영 컨셉을 정할 때 좀 중요한 부분으로 봐요. 어디까지 들어갈 건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뭔가, 이걸 들어가면 이 캐릭터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낼 건가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거리감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사이에서의 이혜경 만신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어폰 정도 듣고 편집하니까 잘 소리가 크게 안 들리죠. 근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하고 이분이 했던 말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이 이혜경 신이 아니 뭐 밥 한 번 먹자는데 감독이라고 그렇게 뻐겨?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와서 탁 앉아요. 이게 가냐? 이게 진짜 소리라고. 나도 이번 주에는 시간 없어요, 감독님. 감독님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쉬우. 뻐기지 마시오. 예. 밥 먹자니까 무슨 시간이 없어.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영화관에서 들리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웃기려는 부분이 아니라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던 부분이죠.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 사이에스라는 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나의 거리감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나 굿 또는 무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있겠죠. 그 거부감이 있는데 거부감을 깨기 위해서 내가 더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성을 좀 위배하는 부분이란 거예요. 이분을 오히려 건조하게 거리를 유지함으로 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더 들어가서 얼굴을 이제 가까이나 또는
그분의 내면이 아주 다 드러나 버린다고 할 때는 오히려 관객들은 갸웃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거의 1년치 동안에 한 7개월, 8개월쯤 된 것 같네요. 그동안에 정말 밥 한 번 안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는 말미인데 불구하고 야, 밥 한 번 먹지 않는데 그렇게 밥을 안 먹어? 이런 욕까지 들었던 게 촬영 컨셉에서도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독은 늘 누군가 출연자가 자기를 초청하는 순간 오픈 마인드가 되는 순간 너무나 무장해제가 쉽게 돼 버리거든요. 아, 이분이 나를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할 때 그냥 발을 담궈 버려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한 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그림이 없으면, 자기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이 깨져 버려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 질의응답 스스로에게 문답을 하면서 계속 좀 더 포커싱이 되거든요. 그냥 영화의 기본적인 기획 이런 거 말고요. 이분이 과연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이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러한 질문들이 자꾸 문답을 해 보면서 좁아지는 단계가 와요. 그게 촬영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촬영 중간중간에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답이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드러나고 또 어떻게 할 건가까지도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질문을 좀 더 너무 넓게 헐렁헐렁하게 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냥 하지 뭐, 그냥 타이트하게 들어가지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거든요. 사실 어떤 뭐 학문 같은 걸 한다는 게 아카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봐요. 그 질문 자체가 초등학생이 어느 대상을 보고 바라보는 질문과 그 박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하는 질문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질문의 가지수와 깊이가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사유의 깊이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컨셉을 우리가 뭐 어떤 영화가 있으니까 비슷한 영화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컨셉들은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사유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익숙하게 배웠던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뒤집어지거나 정리되기도 하면서 좀 올바른 답에 접근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어떤 일기 비슷한 글들이 있는데 온통 질문이고 또 질문들이 무슨 책자처럼 막 써놨어요. 질문 카테고리가 1, 1-2, 1-3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컨셉들이 정리되고 또 촬영의 방향이 정리되고 또 이 영화를 하는 이유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헌팅 과정에서 어떤 경량성을 선택하게 돼요. 경량성이라는 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정하는 거죠. 그 경량성이 이제 촬영 감독이나 기타 스태프들과의 어떤 공유란 지점이고요. 그 경량성이 없으면 우리는 앞에 말한 CCTV가 돼버리거든요. 어떤 입장으로 어떤 창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것들이 입장이 선명하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액트 오브 킬링 같은 경우에서 보면 사실은 이 그 감독은 대단히 그 대상들과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인터뷰상에서 그런 말도 하죠. 이렇게 이 감독은 나하고 나를 잘 이해하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이 사람은 매일 나쁜 말만 물어본다고 이런 식의까지 신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신뢰 관계에 속지 않고 감독은 어떤 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면이라는 게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의 어떤 무시무시한 좀 하나의 측면들 또는 어떤 인간적인 면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폭력성들 이러한 것들을 포착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죠. 어떤 경향성을 바라보면서 좁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액터 킬링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서 하나가 양치질을 해요. 그런데 이 거품이 배까지 쭉 흘러내리는데 카메라 정면을 보면서 양치질을 해요. 이 장면을 보는데 아마 많은
관객들이 좀 기이하게 보면서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거품을 왜 저리 많이 내며 배에까지 묻는데도 막 서서 미련하게. 근데 그게 그 사람 캐릭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건 감독이 해석하고 있는 인물의 캐릭터. 그 과도하게 거품이죠. 보통 지압보다 많이 쓰는 것 같죠. 또 게다가 떳떳하죠. 카메라를 보면서 자기가 부끄럽게 배에까지 치약에 묻은 거를 전혀 닦을 생각도 없이 그냥 문지르고 있는, 그것도 한참을 문지르고 있는 그 과잉 같은 게 아마 감독이 보고 싶었던 장면 아닐까요? 이처럼 경량성이란 게 일종의 우리한테는 거물이 돼요. 그 거물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이고요. 이렇게 어떤 거물이 조밀하면 그러한 게 눈에 들어오고 들어온 게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량성을 계속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좁게 만들어 놔야지만 들어왔을 때 셔터를 누르게 되는 거고, 아니면 24시간 계속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회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감독은 첫째는 컨셉을 정하는 사람. 그 컨셉을 정하기 위한 끊임없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아주 가까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컨셉이 없는 감독들은 텅 빈 감독이라고 봐요. 그 감독은 무언가의 컨셉들, 촬영 컨셉, 편집 컨셉, 사운드 컨셉, 구성 컨셉, 이 모든 컨셉들을 가지고 어떻게 스페셜리스트인 어떤 각 분야의 롤들에게 그 컨셉을 구현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컨셉이 없다면 감독이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컨셉들로 각자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통일된 어떤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셉 없는 방식은 지령답이고, 그리고 컨셉이 있어야지만 스텝이든 자기 작품이든 뭔가를 놓치지 않는다. 이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컨셉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 거기에 인접해 있는 유사한 영화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저 영화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다양하게 보면서 컨셉을 점점 좁혀서 나의 주요 촬영 컨셉을 잡고요. 그 주요 촬영 컨셉은 이 영화 전체를 커버링하는 우산이랄까요? 이게 톤 앤 매너인데요. 이걸 정한 뒤에 세부적인 그 씬 바이 씬으로 이 주요 컨셉에서 파생된 세부 컨셉들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잡아놔야지만 촬영 감독이 바뀌더라도 스텝이 바뀌더라도 우리 일관된 형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우리가 영화를 주요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영화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 내용이 있다, 토론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있다 한다면 토론을 노멀하게는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찍겠다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될지 질문해야 되겠죠.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한 것 중에서 뭐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다고요. 그러면 더 포스트에서는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카트보다 느리게 무빙을 한다, 주고 받으면서 약간 내가 말을 탁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한 2초 있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받고, 또 대화를 끝내고 나서 다시 2초 있는데, 이 느린 무빙들이 대화의 여백들을 살리려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촬영 컨셉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훨씬 더 많은 답들이 있어요. 그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컨셉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꾸 발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발명한 게 나의 스타일이 유니크해야 되고 나의 스타일이 전에 보지 못한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통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란 것을 발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발명한 언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언어란 것은 약속이에요. 오랫동안 서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 온 약속들인데, 이 약속의 기반 하에서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지, 언어를 파격적으로 사용해 버리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발명한다,
이런 개념이 맞지 않아요. 응용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나의 컨셉을 도출해냈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접해 있는 예술 표현을 방식을 보면서 좁혀가서 아, 이게 컨셉이야. 같은 대화씬을 찍더라도 컷 이게 아니라 나는 무빙이 중요한 것 같아. 왜? 여기서는 대화가 무르듯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네. 여기서 주고받고 또 내가 이해한 걸 다시 대답하고, 아, 그게 아니야. 탁탁 끊어진 느낌이야. 얘들은 싸우는 것 같아. 얘를 말한 투나 이 내용을 보면 되게 건조하고 탁탁 끊어진 느낌이야. 그럼 컷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같은 대화나 토론 씬을 찍더라도 그 스타일이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부분의 어떤 컨셉일 수도 있고 전체를 감싸 안는 컨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한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인물은 대단히 포용적이고 유화적이고 뭔가를 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 방식은 좀 다르겠죠. 그에 비해서 뭐 세템버 이슈 같은 패션 영화에서의 안나란 주인공은 되게 카팅을 하죠. 안 돼, 스탑, 틀렸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촬영이 처음부터 카팅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툭툭 끊어지게끔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캐릭터나 주제가 표방하고자 하는 표현 방식들은 그게 적확한 자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르니니가 이 인물을 통해서 느끼고자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스타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요리사는 그릇을 위해서 요리하지 않는다고. 그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그 요리가 가장 맛있고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릇을 선택할 뿐이라고. 이게 스타일과 스토리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스타일을 무시한다면 예컨대 멋진 디너 파티가 있는데 질그릇에 스테이크를 올리는 건 맞지 않겠죠. 근데 이 음식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것은 이 컨셉, 특히 이야기적 컨셉, 스토리, 이걸 제대로 파악한 뒤에 비로소 스타일이 따라오는 것이라, 인물을 찍겠다면 그 인물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향성과 컨셉을 정한 뒤에는 스타일이 좀 자연스럽게 오는데, 자연스럽게 온다는 게 마치 뭐 직감적으로 툭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여러 영상 매체들의 어떤 표현들을 다 보면서 나의 적확한 그릇을 찾는다 할까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 아주 매력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감이 빛이 나려면 그 감을 빛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감이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찍어버렸다, 이거는 뭐랄까요, 좀 우연한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내가 이런 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이 꽃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또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기본에 대해서 아주 잘 여건을 만드는 뒤에 비로소 떨어진 씨앗이 그냥 꽃을 피우게 되겠죠. 이처럼 이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감도 잘 따라와요. 근데 감만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우연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론 좋고 때론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하다는 부분들을 좀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기본을 갖출 때는 아카데믹한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채운 뒤에 그 다음에 자기한테서 멋진 꽃이 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들, 이게 조금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냥 조금 투자하고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관역을 멀리 있다면 힘들어도 많이 당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멀리 가서 관역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당기는 시간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